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자, 출국하기 직전에까지 대통령께서 이 한마디 각별한 지시를 하고 떠났다. 이렇게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발표를 했어요. 자, 바로 소통 행보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통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로 출마 문제, 그 다음에 혁신위원장 문제가 있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창 이제 구치소, 교도소죠. 거창 교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창에서 지금 아주 환영 난리가 나고 이제 팬 사인도 해주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요. 마침 또 이 교정직들은 이 상하관계가 굉장히 이 엄한 이 수직적인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교도소라는 게 뭡니까? 이 죄인들 다스리는 데잖아요. 죄인이 뭐 천차만별인데 우선 죄인이니까 뭔가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인들을 관리하는 이 교정관이라고 하나요? 교도관들 문화가 강할 수밖에 없죠. 그게 굉장히 큰 하나의 이제 예규로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이 있는데, 이거 지침 싹 다 폐기 처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이 말과 행보가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내년 이제 종로 출마 설까지. 그래서 이러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야권에서 뉴스를 끌고 다니는 인간 중에 하나가 바로 조국. 오늘 또 이 조국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야, 윤 대통령 이제 윤 대통령 왕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무슨 교수가 말이죠. 학생 가르치듯이 한마디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누구한테 할 얘기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송영길 마찬가지입니다. 자, 송영길이가 지금 느닷없이 문재인을 때리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권을 공격해야 되는데 문재인을 공격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송영길이가 내년에 비명계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다. 예, 이러한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은 이제 현수막,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중도층에 대한 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 현수막 정치 지향한다. 그래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쟁과 관련된 현수막은 지금 철거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주 신선한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 20여 분 동안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 관련 지금 이제 특별한 지시를 했어요. 소통을 강화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출국 관련 사진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사우디하고 이번에 카타르 두 군데를 가는 거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두 나라 정상하고 국빈 정상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게 우리 이제 김기현 대표, 윤재호, 김대기 이렇게 쭉 지금 이제 환송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어제 벌써 그제가 되나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 개혁. 그래서 충북대학에서요, 이제 의료계 관련된 이 회의를 했어요. 요때도 현장 행보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계기가 있을 때마다 윤 대통령이 현장 행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그 대통령 떠나기 전에 이렇게 지시한 내용을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나섰다. 예.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러한 이 현장 행보, 이러한 지시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참 이 현장 딱 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냐.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요, 현장을 제대로 챙겨라.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컴퓨터로 화면을 쳐다보는 행정, 보고서로 밤을 새는 행정이 아니고 현장에 달려가서 어려운 국민들의 생생한 절규를 듣는 현장 행정 정책 정보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내각이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정치에 힘을 좀 써달라. 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서구청 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로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겸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이 변화의 하나로 현장 챙겨라. 그래서 민생과 현장 그리고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지시는 말이죠. 윤 대통령이 출거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에게 각별히 당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홍보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요. 각 직급별로 광범위하게 현장에 나가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 발굴하려면 머릿속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뭐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장 중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장 중심 이렇게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정 강조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밝혀온 소신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강조해온 원칙이다. 이 얘기는 왜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강조한 원칙이라는 거 또 대통령 소신임을 이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왜 가만히 있다가 그동안에 소통을 강조해야 된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왜 지금부터 갑자기 소통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또 일각에서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본래 소신이야. 그리고 초기부터 강조했어. 근데 저도 뭐 제가 방송하니까 뭐 거의 다 기억하죠. 예, 현장 강조는요 여러 차례 해왔는데 최근에는 매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하지? 이런 또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든지요 이 공직생활을 해온 사람은 현장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매일 챙기지 않도록 총리 또 이 당뇨들 그 관리들이 직급 여부와 관계없이요. 이제 밑에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대로 만날 현장이 있고 가봐야 할 또 고위 관료들이 또 계급에 맞게 가야 할 현장은 또 따로 있어요. 물론 이제 겹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우리가 매일 일을 하면 밥 먹잖아요. 하루 세 끼.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어느 정부와 관계없이 항상 찾아야 되는 이 일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윤 대통령이 또 아울러서 뭘 지시했느냐. 고금리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대외 여건이 안 좋다.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세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직접 가서 느껴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달라. 요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제가 사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 주판을만 튕기지 말고 이를 추진하면서 소통에 매진하라. 자, 그래서 이 추진은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이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일을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소통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더 소통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서 이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에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윤 대통령 뉴스는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 뉴스인데요. 자, 이제 뭐 한동훈 관련 이 자료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바로 이제 엊그제 거창 구치소 개소식을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약속하는 거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꺼내냐면은 제가 약속할 때 보면은요. 이제 이 단추를 이렇게 왼손으로 가지런히 하고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관료들이 웃사람하고 이 인사할 때 패턴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종의 뭐 의전이라고까지는 하지만 악수할 때 이 낮은 사람이 이제 윗사람의 악수를 받을 때 이렇게 겸손 모드로 이렇게 하는데 이 지역 경찰들 본인 챙겨줘서 고맙다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왼쪽 손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단추가 열려 있으니까 단추를 이렇게 잡는 모습, 옷을 이렇게 여미는 모습을 하면서 악수했는데 어쨌든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 할 때는 옷 여미는 거는 잘 안 하는 게 이제 통상 저도 뭐 관료 생활 해봤으니까 그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 할 때는 단추를 딱 열어놓고 하지 않고
닫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하는 거하고 옷을 여미는 모습은 이게 이제 이 수평적 관계도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인사할 때의 예절인 걸로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공직생활. 요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말에 이거는 뭐 저번에 예술의 전당 그 공연에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왔을 때 구경 간 거 아니에요? 자, 구경이 아니라 이제 그 행사 참석하러 간 것이죠. 이때 이제 뭐 사인해달라고 또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가는 데마다 족족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종로에 출마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강서 선거 패배 이후로 지금 한동훈 장관도 달라지고 있고 여권에서도 달라지고 있고 윤 대통령도 가려면 종로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요런 얘기까지가 이제 언론에 전부 거의 다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핫 토픽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이 과연 종로에 가느냐.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정치 일선에 바로 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도 좀 조심조심하고 이것저것 그 좀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본인 마음도 조금 그쪽으로 많이 가 있다.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여당의 혁신위원장을 지금 뽑고 있는데 이게 만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혁신위원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우선 김한길 위원장, 그 다음에 김병준, 지금은 이제 전경련, 여기에 고문으로 가 있죠. 예, 여기 김병준. 그 다음에 이제 정운찬 전 총리. 이런 말하자면 이제 조금 중량감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하태경 의원도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혁신위원장 가면 이준석이는 무조건 공천 줄 거야. 요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준석 계열을 갖다가 혁신위원회 위원으로도 데리고 모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별의별 인물들이 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자, 그런데 그 중에 정치적인 중량감은 아직은 없지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면서 여권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차기 후보 1위로 달리고 있는 한동훈 장관도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 뭐 이미 선대위원장으로 나와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최근 들어서는 혁신위원장 설까지도 나오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주가가 상당히 이제 맞으면 시장에 나와 있는, 전에는 이제 뭐 책상 속에 들어가 있다. 이 사무실 안에 앉아 있다. 사무실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제 사무실 밖으로, 책상 밖으로, 예, 나와서 이 정치라고 하는 하나의 장에 이제 떠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관련 뉴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당히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 며칠간 사이에 떠들고 있는 이 한동훈 장관 뉴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종가로 달리고 있고,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종로 출마한다면 종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로의 상징성이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여권에서의 상징성이 있어요. 이 상징성, 종로의 상징성과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등가 관계를 저는 이룬다. 그런 측면에서 출마를 한다면 종로 출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후보지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관해서요. 지금 이제 홍문표 의원, 전에 이제 사무총장도 하시고 해서 점잖으신 분인데, 홍문표 의원이 지금 언론에서 말이죠. 어제 이제 KBS의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거 갑자기 가는 게 아니다. 예. 뭐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 그래도 3, 4년 정도 지역민들하고 이 눈높이를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갑자기 내려꽂는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요렇게 해서 조금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용 의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었죠. 선거 때. 뭐 수행실장인가요? 예. 이용수 의원이 이제 서병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문표 의원에 대해서 선당 후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문표 의원이 얘기한 거, 위에서 내려꽂는다고 될 게 아니고 지역민들한테도 3, 4년 정도는 스킨십을 갖춰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하고 이용 의원이 선당 후사하는 거 여기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현재 홍문표 의원이 처해져 있는 정치적인 환경과도 또 직결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홍문표 의원이 예산인데 지금 마포 쪽으로 거론되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고향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으로 내리꽂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승규 너 내려오면 안 돼. 내려오지 마. 이런 메시지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당후사하고 연결되잖아요. 강승규 시민수석이 내려가니까 홍준표 의원은 선당후사라 이렇게 이제 이용 의원이 바람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한다고 까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이용 의원에 대해서는 선당후사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가 이해창 총재께서 차떼기 정당으로 어려웠을 때 천막 당사를 만들어 당을 부활시킨 장본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인지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예, 더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이제 혁신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정치, 당, 조직, 선거 다 아는 분이 1순위라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수성가하고 국내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인이 와서 당을 함께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뜨니까 이 뜨는 방식에 관해서도 조금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들이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또 이 여건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 중에 지금 아까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 요 뉴스가 이게 말이죠. 어제 이제 지난 17일 날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도관들, 교정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교정공무원들의 예절 규정. 뭐 규정이니까 이건 법이 아니니까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잖아요. 이건 이제 장관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규정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즉, 이 제목인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85년도에 제정된 지 38년 만에 이거를 이제 폐지시키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요. 예절 규정이니까 상하 간에 동료 간에 어떻게 예절을 시키냐 악수할 때 차에서 옷사람이 내려올 때 떠날 때 뭐 이런 등등 뭐 일반적으로 이 프로토콜과 관련된 건데 3개장 17개조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직접 이 지시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재정 지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존경을 강제해서 경직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고 현 사회 그리고 세대 특성과 같은 변화된 조직 환경 요구를 반영하기에도 현실성도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법무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규정 폐지 배경에는 한동훈 장관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도요.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이 규정 내용을 알고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경직된 조직문화, 존경을 강제하는 경직된 조직문화, 갑질의 정당한 논리,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하여튼 이러한 이 장관의 지시 때문에 이거 폐지한다 그랬는데요. 글쎄요, 뭐 저는 이 교정공무원들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교정공무원들의 죄송합니다. 교정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 불가피한 수직적 문화가 필요한 그런 그 환경이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칼에 폐기하기보다는 현재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대대적으로 뜨는 거죠. 왜냐면 이게 1900 몇 년도요? 1900 지금 30 몇 년 만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오래 거의 40여 년간 써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1985년도. 예. 요때 38년 만에 이제 이걸 폐지됐다. 그러면은 85년도만 해도 완전히 상하 간의 이제 공직사회 전반이 어마어마하게 경직된 사회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 손을 봐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폐지가 베스트 대답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별도의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교정 공무원들이 상하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예절을 지키면서 존중하는 가운데 이 교도본부가 발전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현대화된 문화에 이 사회에 맞게 고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 이제 송영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송영길 얼굴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 이거는 제가 왜 준비했느냐. 송영길이가 말이죠. 최근 책을 하나 썼어요. 송영길의 선전포고. 이게 지지자들이 송영길과 함께 검찰 독재 척결 이런 걸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은 검찰 독재 척결 돈봉투
지금 이제 언제 불러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땡깡을 굉장히 많이 쓰고, 야, 이 정도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는 그 반발 양태를 볼 때 송영길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동안의 이 지위, 위상, 타이틀 이거하고 맞아떨어지느냐. 일반 국민도 저 정도로 땡깡 부리고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송영길이, 저도 송영길, 저는 송영길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요. 송영길이와 이렇게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반발의 강도, 그리고 반발의 패턴, 행태, 행위, 비헤이비어 이걸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 저 정도 수준밖에 않은 인간이 어떻게 당 대표까지 하고 서울시장까지 출마하느냐. 이건 인간 XX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고, 저 책 지가 뭐 썼으니까 썼다고 하겠죠. 저 책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그 추종자들 빼놓고는 배울 만한 참고사항이 하나라도 있겠느냐. 굉장히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저 책은요. 그래 뭐 이번에 그래서 송영길이가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게 파란 옷까지 입고 나가가지고 그 오히려 반발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변희재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말이죠. 이 책을 쓴 것까지야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이 책을 썼는데 내용이 바로 문재인을 저격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직격하는 내용으로. 자, 그래서 이 책 머리말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어찌 되었던 간에 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유산이다. 책임에 바라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그러면서 말이죠.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문제를 문재인이 그저 보고만 있었는데 인사권자로서 가르마를 타 줘야 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세종이 되고 싶었던 인물로 문재인을 갖다가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종이 선종을 베풀고 한글 창제와 같은 많은 업적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태종이 숙청 작업을 해놨기 때문이 아니냐. 누군가 반드시 태종의 역할을 했어야 했다. 태종 역할을 안 하는 바람에 윤 대통령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문재인의 정책도 비판한다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최저임금 상승보다도 근로장려세를 우선 추진할 것을 강조했는데 조금의 경제상식만 있었어도 정책의 허점을 알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요. 이 책 지금 이제 출판 기념회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참 국감 아니에요? 그러면 국감을 하면은 지금 여권을 비판해야 되는 건데, 아니,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소재를 제공해줬으니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문재인만 잘못이냐? 정권 뺏긴 게 본인도 당대표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 아니냐? 오히려 전직 대표가 엑스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당 지도부도 지금 이 자제를 요청한 거.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 누구예요? 뭐 당 지도부 뻔한 것이죠. 이재명이가 손 좀 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은 장애 활동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11일부터 이 중앙지검 앞에서 더 이상 집에 앉아서 압수수색에 당하지 않겠다.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을 규탄하는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지난 26일 날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 이제 개딸들이 앞에 와서 집회라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때도 또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때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걸어오는 걸 상상해보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검사들도 차례차례 탄핵소추에서 국회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자. 야, 이게 참 이런 XX.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개딸들은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복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청원, 복당 요구하는 청원이요. 지금 지난달 25일 현재 2만 명이니까 지금 거의 5만 명에 육박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 박농원 전 식약처장, 오현정 박사 이런 원외 예비 후보를 소개하기도 하고 내년 총선에서는요. 비명계 지역교회에 출마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명계. 왜? 비명계 잘라내고 이재명이가 왜냐면 뭐 어쨌든 지금 방탄을 치게 한 장본인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송영길 본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송영길이가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예. 이거 뭐 조국이야. 여러분들 뭐 자료화면 필요가 없으시죠? 조국이가 또 일을 저지르고 있네요. 예. 참 나쁜 인간이죠. 그래서 어제 말이죠. 오늘 20일이니까 어제 강원도 원주 상지대 강당에서
이 본인이 쓴 책 DK 눈물 북 콘서트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꼭 지가 무슨 교수 같대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학생같이 생각하고 한마디 하는 것 같은데 참 이건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지 주제를 네 주제나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돌려주고 싶어요. 대통령은 국민을 존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 자, 조국, 야, 당신이야말로 국민을 두려워 좀 하라. 이렇게 말을 돌려줘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뭐냐? 이렇게 이제 방청객이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요. 법치는 권력자를 통제 견제하려는 것이어야지 법을 이용해서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거 전부 제가 이재명이가 하는 얘기 주어만 이재명으로 바꾸면 딱 맞는다고 했잖아요. 조국도 똑같은 이 삼류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죠. 예. 자, 그래서 어제 북콘서트는요. 소셜 칼럼니스트인 강미숙 작가 사회로 해서 이 조국하고 최강욱이 3인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3인 대담 원칙. 참 2시간 30분 얘기했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점,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과 인사원칙,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의 차이. 요렇게 했고, 그리고 이 저자 사인회도 30분 정도 했다고 하는데, 빨리 이런 북콘서트라든가 SNS 활동 중단하라. 참 큰일 났어요.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전국을 싹쓸이하면서 돈벌이에 나섰으니, 야, 참 이 서민들 피땀 흘려서 모은 정말 코 묻은 돈을 갖다가 싹싹 집어넣으려고만 하는 조국. 한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